얘야, 이번에 엄마가 모임이 하나 생겼는데 생활비 10만 원만 올려주면 안 되겠니? 결혼한 지 3년 차 맞벌이하는 김 씨에게 친정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지금 30만 원 보내주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보내줘? 나 이제 결혼도 했고 이 부분은 남편이랑 얘기 다 끝났어. 얘, 너 반응이 무슨 엄마가 못할 얘기한 것처럼 그러냐? 엄마 친구는 매달 아들한테 50만 원씩은 꼬박 받는다 하더라. 그건 그분 아들이 잘 버나 보지. 우리는 우리 살림하기도 빠듯해. 그리고 엄마 저번에 창섭이한테 차 사줬어? 창섭이 일도 안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어? 나한테 돈 받고 다 창섭이한테 쓰는 거야? 김 씨의 친정엄마는 네 동생한테 해주는 게 아깝냐며 예전에 김 씨에게 지원해줬던 것을 쭉 얘기하면서 돈 아까우면 그냥 지금 보내는 용돈도 보내지 말라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물론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그냥 꺼낸 얘기였다고 했지만 그 말이 김 씨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 씨는 엄마에게서 너 돈 벌면 30씩은 줘야 해라는 말을 당연하단 듯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좋아서 부모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지만 엄마는 항상 받는 걸 당연시 여겨서 그냥 억지로 주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럼에도 취직을 하자마자 엄마에게 꼬박 용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같이 사니까 생활비 겸 용돈을 줬지만 독립 후 용돈을 매달 드리는 건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키워준 값이다, 돌이다 이런 말들을 하며 계속 용돈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의 친정엄마는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 일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지만 굳이 힘든 사회생활을 하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김 씨보다 더했던 김 씨의 친구는 매달 월급 20%씩 부모님이 달라 해서 주는데 보험까지 40만 원씩 들어나 매달 80을 줘야 하는 게 너무 부담된다고 김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이런 친구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낫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이사를 하며 돈이 많이 나가는 달이 있었는데 용돈을 주면 받고 못 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좋으련만 김 씨의 엄마는 항상 돈이 안 들어올 때마다 자식 걱정은커녕 잊어버린 거 아니냐며 얼른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남동생이 벌이가 김 씨보다 시원찮으니 늘 김 씨에게만 의지하고 항상 자기는 한 달에 30만 원씩 자식에게 용돈 받는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김 씨는 이게 자랑거리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회사 직장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김 씨의 친정엄마는 너 시집 가면 나는 뭐 먹고 사냐? 하루하루 불안하다. 라고 부담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결혼하고 조금 이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기 전까지 아기도 안 가지면서 악착같이 버냐 너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남편과 맞벌이로 돈을 벌었기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매달 30만 원씩 친정에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제사상 차림에 무엇 떨어졌다 말하고 누구누구네 딸은 뭐 해주고 뭐 해줬다 하는 것을 들으라는 듯이 말하고 아프거나 돈이 떨어지면 결혼 이후에도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김 씨가 돈 주기 힘들다고 말할 때면 어릴 때 공부시켜준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며 김 씨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듯했습니다. 김 씨의 시어머니인 최 씨는 친정엄마와는 달리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고 그럼에도 소일거리를 꾸준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김 씨의 시어머니는 용돈을 주겠다는 말에 기겁을 하며 그 돈 너네 저축하라고 말했습니다. 니네 얼마 번다고 그 귀한 돈을 나를 줘? 그 돈 잘 아꼈다가 나중에 손주 낳으면 그때 써라. 처가에도 주는 거라서 받으라고 하는 아들의 말에도 필요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며느리 김 씨는 자신의 친정엄마와 대비되는 시어머니를 보며 놀랐습니다. 김 씨는 부모님들이면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당연히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최 씨도 처음부터 용돈을 거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 씨도 나이 들면 자식들에게 봉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 씨는 늦은 나이인 30 후반에 자식들을 낳기도 했고 자식들을 위해 그동안 애썼으니 용돈을 받으며 편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질수록 자식들에게 더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식들이 커서 일도 하고 최 씨에게 용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벌어 최 씨도 용돈을 받아봤지만 그럴 때마다 최 씨의 마음은 영 좋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큰아들에게 처음으로 용돈을 받은 그날에는 감격스러웠지만 이 아까운 돈을 어디 써야 하나 깊이 고심했습니다. 그때 받은 돈이 10만 원이었는데 최 씨는 그 돈을 10,000원씩 넣을 수 있는 사찰 10군데를 방문하며 아들 이름으로 대웅전에다 우리 아들이 올립니다 하고 자식들 잘 되길 빌었습니다. 그 이후로 최 씨는 용돈을 받지 않고 억지로 받더라도 자식들 밥 사주거나 선물 사주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런 최 씨와 달리 김 씨의 친정엄마는 딸이 결혼을 하고서 딸에게 받는 용돈이 줄었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혼자 살 때는 매번 50만 원씩 받았는데 결혼하고는 남편과 상의 끝에 30만 원을 준 것이라 은근히 사위를 욕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위는 일이 잘 안 풀린다니?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우리도 자식 낳고 하려면 돈도 모아야지. 그리고 2년 후 김 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이 멀었던 친정 대신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 최 씨가 항상 아이를 봐줬습니다. 아이를 봐주면서도 일절 생활비를 받지 않고 최 씨는 자기가 번 돈을 오히려 생활비에 보태줬습니다. 김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에게 말해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40만 원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이 돈도 사실 자식 봐주는 것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 김 씨와 아들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사코 거절했지만 최 씨는 그 돈을 받아야 자기들이 마음 편하다는 말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돈을 절대 자기가 쓰는 법이 없었고 손주 장난감이나 저녁거리에 쓰기 일쑤였습니다. 이마저도 2달 받더니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과 대화를 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친정엄마는 버럭 화를 냅니다. 줄 거면 양쪽 다 공평하게 줘야지. 왜 거기를 더 많이 줘? 시어머니는 항상 애 봐주니까 그러지.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도 알잖아. 그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나라고 손주 돌봐주기 싫은 줄 아니? 멀어서 자주 못 가는 거잖아. 나도 똑같이 40만 원으로 올려주라 얘. 안 된다고 그래도 끝까지 우기는 친정엄마 때문에 일단 남편과 얘기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결국 생활비를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으로 더 드리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명절비에 매달 외식비, 거기다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동생 집 월세 사는 것 좀 보태줄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김 씨도 전세를 살고 있었고 매번 요구하는 엄마에게 지쳐 김 씨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 이젠 이런 거 남편한테 말하기도 창피하다고. 홧김에 말을 했지만 친정엄마는 오히려 이런 딸에게 화를 내며 이럴 거면 연 끊자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김 씨는 부모님이 마치 자신을 노후 보장용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참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김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는지 거실에서 아이를 봐주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와 김 씨를 위로했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니? 무슨 전화를 했길래 그렇게 울어? 김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런 김 씨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그동안 애썼다. 너 잘못은 하나도 없다, 얘. 사실 김 씨의 친정은 3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아껴 살면 남은 노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원래 집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은 하나이고 자식은 자기와 동생밖에 없는데 그럼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고 김 씨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는 너는 잘 살고 있지 않냐며 직접적으로 남동생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 씨가 느끼기에는 딱 봐도 남동생한테 물려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창섭이는 엄마한테 용돈 줘? 이제 창섭이 일도 한다며? 걔는 이제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니. 무슨 돈이 있겠어? 이 대화로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에게 나는 그냥 질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딸이 시집 잘 가서 남편 사랑받고 게다가 돈도 잘 벌어 예쁘게 하고 다니니 딸을 질투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뭔지 몰랐지만 이런 엄마가 간혹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설마 그게 우리 엄마일 줄은 생각도 못했었던 것입니다. 김 씨의 엄마는 아들 잘 사는 것은 당연하고 딸이 잘 사는 것은 배 아파했습니다. 딸한테는 당당하게 돈 달라 하고 호강시켜 달라 말하면서 아들은 항상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특히 몸도 멀쩡한데 일도 하지 않고 김 씨도 가족 일엔 처음엔 아깝지 않아 집안 대소사 다 챙겨드렸는데 해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해주면 가족인데 서운하다 생각하는 것이 그간 친정엄마가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김 씨가 빌려주었던 돈 2천만 원도 10년이 지났는데 현재도 전혀 주실 생각이 없는 듯 보였고 결혼할 때 그 돈 싸들고 가서 뭐 할 거냐는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친정과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친정 아버지에게도 엄마의 행동에 대해 말했지만 친정 아버지도 엄마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을 끊자고 말했던 것도 사실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딸은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하라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더 이상 친정과 연을 이어가고 싶지도 않다고 말이죠. 심지어 이번 일로 김 씨는 병까지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최 씨는 사돈을 한번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친정엄마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친정엄마에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말하고 시어머니 없이 따로 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싫다고 하던 친정엄마는 김 씨가 소고기를 사준다는 말에 기뻐하며 약속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최 씨는 굉장히 기가 셌습니다. 남을 잘 배려하지만 할 말을 하는 그리고 딱 봤을 때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최 씨의 기에 눌려 김 씨의 친정엄마는 딸에게 따로 화도 못 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처음 뵙네요. 가끔 식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어찌나 자기에게 잘하는지 말하며 며느리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은근슬쩍 자식들에게 돈 받는 게 너무 자식들에게 부담될 것 같다며 그냥 자기도 애들한테 돈 안 받을 테니
사돈도 같이 애들한테 부담 주지 않는 게 어떻겠냐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김 씨의 친정엄마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사돈도 용돈 받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친정엄마는 뭐만 하면 김 씨에게 시댁에는 뭐 해주면서 나한테는 안 해주냐는 식으로 비교해 왔었는데 이렇게 만약 시댁이 용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면 자기도 용돈을 더 달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진 것입니다. 저는 일도 하고 있고 사돈 내는 집도 있고 연금도 받으니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니까 자식들 부담 덜어주고 좋을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며느리가 참 효녀예요. 우리 안사돈께 옷이랑 가방도 사주고 지금 가져오신 거 전부 저희 며느리가 사준 건가 보네요. 이만큼 했으면 자식 도리는 다 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자 김 씨의 친정 엄마도 한마디 해야겠었는지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써 키웠는데 이런 거 받는 게 뭐가 어때서요? 용돈도 마찬가지고요. 받았으면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너무 화가 나고 창피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최 씨는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장성한 자녀들 결혼시켰으면 타인 아닌가요? 왜 빈대처럼 출가한 자녀들에게 돈 타령하나요? 각자 솥단지 따로 걸고 의식주 해결하며 살아가야죠. 이젠 내 며느리이기도 하고 돈 없는 요구가 들려오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김 씨의 친정엄마는 최 씨의 포스에 눌려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 맞는 말이라 반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최 씨는 비싼 소고기 값을 보란 듯이 결제했습니다. 저는 자식 내외한테 밥 얻어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살 테니 다음엔 사돈네가 한번 사세요. 그렇게 헤어지고 바로 김 씨에게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화를 낼 게 뻔하다며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타며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옳지 않은 부모의 요구에 끌려가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며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다 따르면 고마움보다는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며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1순위는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말에 김 씨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달 뒤 시어머니에게 조그마한 금반지를 사서 드렸습니다. 아가 이게 뭐니? 이 비싼 걸. 내 아들도 아니? 그럼요. 어머니께 그간 받기만 하고 해드린 게 없어서 이번에 저랑 그이가 보너스 받은 돈으로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생활비 아껴서 드리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도 마음이 안 좋구나. 몸도 안 좋은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자식들 돈 받는 부모 마음이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 자식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꼭 받아주세요, 어머님. 최 씨는 이번만큼은 자식과 며느리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안 받으면 자식들이 효도할 기회를 뺏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받고 할머니는 줄 때 더 얹어서 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서야 받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간 너무 자식들이 주는 것을 거절만 한 것 같아 조금은 후회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매달 자식들에게 10만 원씩 꼬박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받은 것보다 더 주고 싶어 일을 더 오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최 씨와의 식사 이후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김 씨의 친정은 더 이상 자신의 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의 친정 엄마는 김 씨에게 가끔 보내주던 반찬도 끊고 아들에게만 반찬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제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에 아기를 낳고 맞벌이하던 며느리가 일을 쉬자 며느리 노릇해라. 우리 아들 외벌이로 니네 부모까지 챙기냐며 며느리를 구박해 아들에게도 연락이 끊기게 됐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늦은 나이에 김 씨의 친정엄마는 식당에 나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받고 편하게 생활하시라고 해도 손해본다고 생각했는지 죽기 전까지 재산 하나는 끝까지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집은 그대로 뒀습니다. 김 씨는 친정과는 이렇게 거리를 두며 남편과 시어머니 최 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이 건네는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쉽게 받지 않으시고 받더라도 그 돈 꼭 가지고 있다가 자식 앞으로 저축해서 나중을 위한 목돈을 만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식들이 주는 돈을 당연시하며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식 덕도 가끔 볼 때 있고 무조건 자식이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식이 주는 돈을 당연시하고 고마워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식을 자신의 노후 대책으로 여긴다면 이는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 자식이 용돈을 줄 때도 기쁜 마음은 거의 없고 의무감에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자식에게 받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가족이라도 거리를 둬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50이 넘어서까지 친정을 도왔지만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져도 계속 돈을 요구하고 욕까지도 서슴지 않게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더는 희생양이 되지 않고 남은 인생 본인을 위해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와 반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넌 내 어린애라고 어렸을 때 모습이 생생해서 뭐라도 더 사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90이 되어 가시는 아버지가 돈도 없으신데 늙으면 5만 원이라도 쥐어주시려고 한다며 부모 마음은 이런 거구나 싶다는 글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항상 10%를 받으면 20%, 30% 돌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돈을 받는 것보다는 주지 못해 더 안타까워하는 것도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떠나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